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서류 합격자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나보다 스펙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붙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당연히 합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요, 이미 최소한 세네 번 정도 이상의 서류 합격 경험이 있으나 이번에 처음 서류 불합격을 하신 분들, 제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다만 오랫동안 건강보험공단 첨삭을 맡아오면서 보통 또 연속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만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건보만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번에 처음 서류 탈락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경우는 없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히려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도 가실 만한 기업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원할 만한 기업을 찾아서 지원을 계속 하십시오. 건보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나중에 현직자분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얼마나 건강보험공단이 근무하기가 힘든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만나보지 못한 정말 신세계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많은 욕도 먹고 달래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무조건 합격을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건강보험공단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는 게 정말 당연했다. 나는 아직 정량적인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소서를 잘 써서 뭐 정량적인 거 하나 없이도 합격을 했다. 이런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한능검과 커말 이 정도는 대부분 다 많이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내가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사조사나 정처기 정도는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공기업,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기 성적을 올리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무조건 뭐 정책이나 사조사를 일부러 막 따려고 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직이나 요양직에서 행정직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으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별도로 행정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다면 인턴부터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거는 가산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실제 면접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서류 단계에서 적으실 때 중요한 여러분들의 경력 이 부분을 실제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실제 간호사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현직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일산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고객센터 쪽에서 근무를 해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강보험 현직에 가시게 되면 수많은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내가 응대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고 고객에게 편의사항을 증가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유선상으로 했던 업무에 있으면 상당히 면접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면접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다대다 면접에서 다대일 형태로 집중 면접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러 명이 앉아서 옆 사람이 대답하는 부분이 누가 먼저 대답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변수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다대일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답을 할지 그리고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사, 동료, 후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가정 상황, 그리고 고객과 만났을 때 가정 상황,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미리 알아봐 두셔야만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경험 행동 면접이라고 해서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BI 면접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 기준으로 답을 하시게 될 텐데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 소재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 말하는 부분을 보면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는지를 면접관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정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면접관이 이 건보에 맞는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묻는 질문에 다 끼워 맞추기
이 형태로 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차별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몰릴 텐데요. 상당수가 건보 인턴 이야기를 늘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건보 인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필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턴 이외에 사회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인턴 이외의 사회 경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제 건보에게 어필을 할지 인턴도 있는데 추가적인 실무 경험도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최고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건보 인턴 사회 경력이 있는 경력자 이런 분들끼리의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신 분 사회복지사분들도 있으실 거고 특히 많은 간호사 분들이 행정직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나는 학교 생활밖에 경험이 없고 아르바이트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경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물론 생길 수 있지만 실제 대학교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이외의 사회 경험이 잠깐 있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는 그 요소를 나는 가지고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경력자가 많아서 걱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이제 곧 필기시험이 있을 텐데요. 최대한 필기시험 잘 보시고 면접 대상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미 보훈이랑 장애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배수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소재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지 면접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외에 일반 전형인 분들은 필기시험에 일단 올인을 해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이 10월 9일로 픽스가 됐는데 이번에 10월 9일이냐 10월 10일이냐 이에 따라서 어느 쪽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10월 10일로 변경을 함으로써 이 서울교통공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응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일반 전형 분들도 최대한 필기시험 잘 보시고 면접 대상자로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면접 코칭 과정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면접 스크립트 스터디를 같이 할 겁니다. 필기 합격 발표 이전에 할 거고요. 필기 합격이 발표가 나게 되면 실전 형태로 해서 저는 올해도 면접 탈락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꼭 뭐 저한테만 받아야만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얼티밋 커리어 그룹이라는 소속 하에 저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이번 서류 합격도 시켜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면접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보시는 그 날까지 최대한 같이 호흡을 하면서 노력할 겁니다. 꼭 필기시험 잘 보시고 면접 코칭 과정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서류 합격을 하셨던 아니면 불합격을 하셨던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너무 좋아할 그럴 만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후에 나는 어떤 일정을 소화를 할지를 빨리 계획 설정부터 하십시오. 꼭 힘내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